전북 제1당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4년 전 엄한 회초리를 맞았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대 야소의 구도 속에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수산업 육성 같은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전면전을 승리로 이끈 무소속 이용호 당선자의 진로에 따라 전북 정치의 지형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가 모두 마무리돼 도내 10명의 당선자도 확정됐죠. 치열했던 경쟁에 다소 짧았던 경론. 유권자는 그래도 그 많은 약속을 기억합니다. 일꾼이 되겠다는 당선자들입니다. 원팀으로서 현안을 돌파해가고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당선인들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언제든지 회초리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뼛속 깊이 새기고 외롭고 힘들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우리 위대한 민심들을 믿었습니다. 네, 수많은 예측은 있었지만 결국 이변은 없었습니다.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전북 1당에 복귀했는데 9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4년 전 엄한 회초리를 맞았던 상황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9명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 성공시대를 약속했습니다. 산적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당선자분들이 원팀이 돼서 우리 전북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선자들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한 듯 섬기는 국회를 강조했습니다. 국회가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 또 생산적인 국회로 변모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겠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내 10개 선거구 중 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한두 곳을 제외한 도내 모든 선거구에서 이길 것으로 예측된 전주 MBC 여론조사와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국민의당에 밀려 고작 2석에 그쳤던 4년 전 판세를 완전히 뒤집은 결과입니다. 김성주와 한병도, 김윤덕 모두 4년 만에 경쟁자에게 서력됐습니다. 유일하게 내준 남원임실 순창 이용호 당선자 역시 민주당의 복당을 희망하고 있어 사실상 석권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비례 포함 전국 180석이란 역대급 선적은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28석 가운데 27석을 휩쓴 호남의 경우 민주당 당선율이 96%가 넘어 누가 나서도 낙선이 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4년 전 도민들의 심판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9명의 당선자들이 자신들이 내건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이런 민주당 강풍 속에서도 남원 임실 순창의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이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호남 민주당 독식을 나홀로 견제한 셈인데 이 소식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의 무소속 이용호, 민주당 이강래 후보 간 접전은 결국 이용호 후보가 2,670표 차 신승을 거뒀습니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비민주당으로 당선된 건데 이용호 당선자는 깨어있는 유권자의 승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어떤 싹쓸이가 안 된 것은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사람을 보는구나, 또 정책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요. 정치의 1번지는 우리 남원 임실 순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이강래 후보는 이낙연 선대위원장 등 중앙당의 물량 공세에도 고배를 마셨습니다. 도로공사 사장 시절 수납원과의 갈등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은 데다 다선에 대한 지역민의 피로감도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큰 틀에선 정동영, 박지원, 천정배 등 호남 중진들이 총선에서 패배한 세대교체 흐름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반면 이용호 당선자는 국민의당 분열 이후 오랜 기간 무소속으로 독자 노선을 유지하며 꼼꼼히 지역 현안을 챙긴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용호 당선자의 복당 여부가 관심사인데 민주당이 과반을 훌쩍 넘긴 만큼 성사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탈당하고 나간 사람은 절대로 복당시키지 않는다. 다음에 누가 당대표가 되건 누가 지도부가 되더라도 이거는 재선에는 성공했지만 다선을 위한 정치적 울타리가 빈약한 상황이어서 이용호 의원의 향후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 제1당인 민생당의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했습니다. 전북은 물론 전국에서도 의석 획득에 실패하며 4년 만에 원외 정당으로 밀려났는데요. 참패 원인을 강동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20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등장한 국민의당, 신생정당임에도 단숨에 7석을 차지하며 민주당을 넘어 전북 1당에 올라섰습니다. 전북에서 다당제 정치를 실현시키는 이정표를 세웠지만 4년 성적은 예산 외에는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등 정부 여당 정책을 견제하고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에 목소리를 냈지만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큰 반향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정동영과 조배숙, 유성엽 등 전북을 대표하는 중진들이 포진했지만 무게감에 비해 활약은 기대치를 밑돌았습니다. 특히 중진들이 주축이 된 당내 파벌 간의 불필요한 이합 집사는 결국 2달 된 민생당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 다선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지역사회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한국 사회를 개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민생당의 역할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내려진 것 아닌가. 선거를 앞두고 겉으론 손을 잡았지만 떠난 도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남은 국회 임기 최선을 다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또 다른 기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원외 정당으로 내몰린 민생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전례 없는 소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민들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이번에도 9석을 몰아줬는데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도민 성원에 화답해 지역 발전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역할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재호 기자입니다. 전북 도민들은 그동안 민주당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광주와 전남을 뛰어넘는 64.8%라는 전국 최고의 지지율로 당선시켰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성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보답은 미미했습니다. 호남 몫은 주로 광주 전남에 배정됐습니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 등 전북 발전에 대한 지원은 말풍선에 그쳤고 여러 차례 약속했던 군산조선소의 재가동은
전혀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군산조선소가 정상 가동되도록 저의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도민들은 정부 여당의 홀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10석 가운데 9석을 몰아줬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낙후 탈피에 목말라 있는 도민들의 성원에 답해야 될 때입니다. 20대 국회는 도내 민주당 소속 의원이 2명에 그쳤지만 이번에는 9명으로 크게 늘어난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약속과 역할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마주호입니다. 총선과 함께 지난해에서는 군수 재선거가 펼쳐졌죠. 여당 후보와 무소속 단일 후보 간 경쟁이 치열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춘성 후보가 남은 2년의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이양로 전 군수의 낙마로 이뤄진 진안군수 재선거전. 승자는 진안군 공무원 출신의 민주당 전춘성 후보였습니다. 전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유지했지만 무소속 단일화 이후 경쟁자인 이춘국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혔습니다. 전춘성 후보의 최종 득표율은 51.3%, 48.69%까지 따라붙은 이춘국 후보를 454표 차로 누르고 군수직에 당선됐습니다. 전 후보는 농산물 생산과 가공, 유통을 관리하는 농업정책국을 신설하고 시골 주민들에게는 LPG 가스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농업정책국을 신설해서 우리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하며 농민수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군수가 없어 오랜 혼란을 겪어온 진안군이 안정을 찾을 것이란 기대가 크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와 가위 박물관 등 논란이 된 전임 군수의 사업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수진, 이양로 전 군수 시절부터 요직을 맡아와 행정 권력을 세습한다는 못마땅한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양로 군수와 같이 임수진 군수 비서했던 전춘성 후보가 출마하셨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 군민들은 합리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임 진안군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다음 선거까지 2년 남짓.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전임자들과 달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펼칠 수 있을지 당선자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도내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민주당과 민생당이 각각 당선자들을 냈습니다. 군산시의원 바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창호, 나종대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해 당선됐으며 전주시의원 마 선거구에선 민생당 최영병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1대 총선 전북 지역의 투표율이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전북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총선 도내 투표율은 67%로 지난 20대 총선 62.9%에 비해 4.1%포인트가 높았으며 지난 96년 15대 총선 68.3%를 기록한 이후 가장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지역별로는 군수 재선거가 치러진 진안이 77.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순창 74.8%, 남원 74% 등으로 6개 시군이 70%를 넘었습니다. 전주지검이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주을 당선자의 선거 캠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월 전주의 한 교회에서 모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자신을 홍보하고 명함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 캠프의 한 기초의원은 당선인의 경선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를 한 번에 20번 넘게 발송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시의원의 혐의와 연관돼 있다며 당선자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일축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 선거사범 수사가 본격화합니다. 전북경찰청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8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선거가 끝나면서 수사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선거사범 유형으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29명으로 가장 많았고 향응 제공과 금품 선거, 사전 선거운동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대규모 행사는 열리지 않았지만 도민들은 각자의 생활 속에서 나름의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정부 여당과 검찰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은 전주 풍남문 분향소. 코로나19 여파로 오가는 사람이 줄어 예년과 다르게 찾는 이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발길을 이어가는 시민들의 애끓는 마음만큼은 그대로입니다. 손수 국화와 안개꽃을 준비해온 한 시민은 아이를 찾는 유가족의 담담한 목소리에 이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세월호가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이제 수학여행을 못 갔었는데 이제는 제가 더 언니 누나가 돼버렸네요. 세월호 현수막을 훼손하고 막말을 이어가는 정치인들에게 총선을 통해 심판을 내리면서도 진상규명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무엇이 달라졌냐고 되묻는 시민들. 시민단체들은 참사 책임자들에게 적용될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시효가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정부와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수당이 된 상황인데 그만큼 책임이 무겁다. 그리고 지금까지 못했던 것을 반드시 그 21대 국회 초반에 그날의 기억을 잊지 않으려 분향소를 찾았다는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는 21대 국회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더 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저녁에는 6주기 추념식이 이어지며 학생과 교사 등 100여 명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며 서로의 아픔을 함께 보듬었습니다. 학생들이 아니 사람들이 그냥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가 오고 또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그런 사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기억하겠다고 함께하겠다고 수도 없이 되뇌었던 6년. 도민들은 여전히 진실이 인양되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초중고교의 온라인 개학이 확대됐지만 불안한 학습 관리 시스템에 수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중고교 1, 2학년과 초등 4, 5, 6학년이 오늘부터 1학기 온라인 수업을 들어갔으며 지금까지 원격 수업 참여 학생은 15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수업 플랫폼인 EBS 온라인 클래스나 한국교육학습정보원의 이학습터는 용량 한계로 자료 검색이 잘 안 되고 영상은 끊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중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된 EBS 온라인 클래스 수업도 접속이 여의치 않아 학생과 교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 진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진 씨는 지난 2009년부터 장애인 식비 보조금과 직원 퇴직금 등 2억 원 넘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장애인들에게 월 10만 원이 안 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난해 전주 MBC 취재 결과 확인돼 시민사회 단체들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신도를 성폭행한 종교인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도내 모 교회 A 목사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습니다. A 목사는 지난 1989년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신도 9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에서 관리 중인 해외 입국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를 다녀온 뒤 전북에서 2주간 자가격리 중인 해외 입국자는 1,8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주가 810여 명으로 가장 많고 군산과 익산이 각각 310여 명과 250여 명이며 도는 지자체와 함께 이탈자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 가운데 선거가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 확진 환자는 지난 7일 미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남성 이후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치료를 받고 있는 도내 환자 8명도 건강이 양호한 상태입니다.
또 전북대병원과 군산, 남원의료원 등의 음압병상과 격리병상 200개가 있어 도내 치료 병상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지원이 강화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가공업자나 농촌관광업자가 농업 종합자금을 재대출할 때 기존에는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해야 했지만 올해는 일부 상환 없이 전액을 재대출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의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 경영 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익산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 놀이 꾸러미를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익산시는 뽁뽁이를 이용한 놀잇감과 화장지, 포일 등을 이용한 어린이 놀이 꾸러미를 자가격리 중인 영유아 가정에게 일주일에 한 차례씩 2차례에 걸쳐 비대면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도청을 찾아 1,600만 원 상당의 마스크 1,300장과 하이패스 단말기 500대를 전달했습니다. 마스크와 하이패스 단말기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돼 저소득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몰카를 예방하기 위해 간이 탐지 카드가 배포됩니다. 전라북도는 불법 영상 촬영과 유포 등 몰카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탐지 카드 5,000장을 제작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홍보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탐지 카드는 신용카드 크기로 화장실이나 숙소 등에서 불법 촬영을 점검할 수 있으며 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청, 여성 긴급 전화도 안내됩니다. 전라북도와 롯데마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특별 판매전을 엽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